139페이지예요. 배우자의 단점을 받아들이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저술한 게리 챕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아내한테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습관이냐. 이 아내는 집에서 어떤 서랍을 열어놓으면 그걸 닫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서랍을 열어놓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고 뭘 하다가 이걸 닫아야 되는데 닫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어느 날 정말 사건이 생긴 거예요. 딸아이가 서랍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열린 서랍의 모퉁이에 부딪혀서 눈 주변이 찢어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들쳐안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응급실에 있는 딸을 보러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아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열어놓은 서랍 때문에 얘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눈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저거 어느 날 사건 생길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한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얘기를 할 때 그때뿐이에요. 아내한테 당신 그 서랍 좀 닫어. 왜 맨날 서랍을 열어놓는 거야. 알았어요. 닫을게요. 또 잊어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대안을 적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째, 이혼을 한다. 대안이. 두 번째, 서랍을 열어둔 아내에게 계속해서 서랍을 열어두는 습관을 고치라고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낸다. 세 번째, 아내가 불완전한 존재인 걸 받아들이고 열린 서랍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아내 대신 서랍을 닫아준다. 답이 뭘까요? 닫아준다가 답이겠죠. 왜? 이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서랍 때문에 무슨 이혼을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내한테 그거를 매일같이 뭐 그렇게 할 때마다 한다고 해도 아내가 그걸 그때만이지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게 그 서랍을 열어놓고 항상 안 닫는 그런 습관이 드는 거예요. 되게 보통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습관 있지 않으세요? 뭘 할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놓고 그걸 정리한다든지 그걸 뭐 어디다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쓰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면 거기 없어. 그죠? 이거 어디 갔지? 또 한참 찾는 거야. 그러면 어딜 찾아가 봐야 되느냐? 내가 옛날에 마지막으로 썼던 데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결정을 했어요.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단점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서랍을 열어놓을 때마다 내가 조용히 가서 닫아주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내가 항상 서랍을 열 때마다 가서 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 그 서랍 문제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요? 남편이 아내에게 도와줬기 때문에. 아, 이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구나. 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겠지만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인정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존재로구나를 생각해보는 거죠. 가정마다 배우자의 불완전한 습관으로 고통을 받고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빨래를 아무데나 벗어놓는 습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남편은 화장실에서 밤에 가서 이거 대박이죠. 소변을 보고 항상 변기 커버를 내려놓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아내가 화장실 갔다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차가워가지고 그 변기 커버를 안 내려놔서. 부부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는. 그래서 이렇게 변을 당해가지고 부부가 막 싸우죠. 왜 당신은 맨날 이렇게 변기 커버를 안 내려놓는 거야. 막 싸우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그걸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은 그건 계속 문제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남편이 어떤 일을 계속하고 아내가 어떤 일을 계속할 때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이 배우자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가 안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아까 게리 체프만 박사처럼 그냥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아내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채워주는 게 뭐예요? 부부는 서로의 약한 점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죠. 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아, 이 남편은 이런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평강공주 바보 온달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보 온달이 엄청난 바보인데 평강공주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장군이 됐죠?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의 약점을 채워준 거죠. 그걸 성공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결혼한다는 건 내가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약점이 있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소한 습관을 고쳐달라고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데 배우자는 그런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잊어버리니까. 그때는 대답을 해도 곧 잊어버리죠. 근데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면요. 제가 결혼 생활을 30년을 지나면서 느낀 건데 부부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 가정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불쌍한 게 어디 있어. 서로가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 주장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지 무슨 내가 상대방이 불쌍한 게 뭐 있어. 근데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하고 결혼을 해서 참 고생도 많이 했다. 참 힘든 세월을 보냈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내는 어때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를 했구나. 그렇게 애를 썼구나.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품어주는 관계가 될 때 그 가게는 그 과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내가 대신 채워줘야 되겠다. 왜? 내가 이 사람과 만난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이 사람이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그런 얘기 주례사가 하잖아요. 당신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성혼 서약할 때 이 얘기하죠. 당신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라고 대답하죠.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약할 때, 상대방이 연약할 때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겠다는 서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약한 부분을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배우자의 긍정적인 부분, 매력적인 부분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결혼이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만 내가 좋아하고 매력적인 부분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단점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당신 이것 좀 고쳐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는 때가 와요. 왜? 안 고쳐져요. 안 고쳐. 왜?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고쳐지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해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나전달법 얘기했죠. 나전달법. 뭐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내가 속상해. 내가 속상했다도 뭐 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속상해. 내가 많이 힘들어.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당신이 그렇게 안 해주면
당신이 내 말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많이 속상해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거 고치라고 맨날 고치는데 고치지도 않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이렇다고 하는 걸 나를 전달해 줄 때 상대방이 비난받지 않잖아요. 당신 그게 문제라고 하면 비난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존중받는 것 같지 않아서, 당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 내가 속상해. 그러면 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아,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바뀌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납득이 될 때 바뀌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해줘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 뇌에서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작용이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아내가, 남편이 힘들겠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걸 통해서 아내를,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이거 고쳐줘 하는 건 뭐, 이건 그냥 정보죠, 정보. 그냥 이거 고쳐줘, 이렇게 해줘. 그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의 습관, 우리 뇌에 있는 습관이 뭐라 말하냐면, 안 하면 어때서? 나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뇌가.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아, 상대가 이렇게 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불행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행복해 해주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런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전달법이라는,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대화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랬죠. 행복은 부부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을 내가 대신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다가온다는 거예요. 불행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분노할 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불완전함을 인정해주고 불완전함을 내가 채워줄 거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내가 채울, 그러면 그 가정은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가지고 있는데 일에다가 내가 일을 더해주면 2가 되잖아요. 근데 불행이란 뭐냐? 이 사람이 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자꾸 빼내려고 그러고 하니까 일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이다.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결혼이란 나의 완벽한 이상형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상대방에게 자꾸 투사하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결혼하고 봤더니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큰일 났네. 빨리 그 사람으로 바꿔야지.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당신 내 이상형이 되는 거야. 그죠? 상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는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빨리 이렇게 빨리 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이 두 사람 바빠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이상형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와 결혼한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살아가고, 약한 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불완전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서로 품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